안녕하세요. 주식하는 교회오빠입니다. 네, 벌써 가을이 왔는데 날씨가 또 쌀쌀해졌다가 살짝 기온이 올랐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려왔던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음, 제가 한 3개월 전부턴가 3개월인가 4개월인가 제가 솔직히 배터리 아저씨 굉장히 저 싫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배터리 아저씨 굉장히 싫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어 제가 그 아저씨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서 싫은 게 아니잖아요. 예.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만큼 제가 볼 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을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고요. 주식이라는 걸 저도 오래 했는데 그렇게 쉽게 남한테 매수를 추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괜찮으니까 사라." 그럼 손실 날 땐 어떻게 할 건데요? 손실 날 때 자기가 책임져 줄 수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주식 오래 하고 오래 했으니까 좋아 보이는 게 눈에 들어오겠죠. 근데 그중에 뭐 10개 추천하면 7개 6 개는 가고 4 개는 안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간다는 게 회사가 좋아도 주가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장사를 잘해도 주가는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걸 제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봤는데 이 아저씨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에도 계속 사람들한테 매수 추천을 했고 어 그다음에 결국에 주가는 반토막이 났어요. 제가 그 2차 전지를 제가 올라오기 시작할 때부터 제가 그거를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 2차 전지 나쁘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배터리 아저씨나 그 주식을 추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염려가 돼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주식은 일단 밑에서 많이 올라오면 차익 실현 욕구가 되게 강해집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요. 여기 밑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심리상 어떻게 되냐면 꺾이면은 어느 정도 꺾일 때까지는 계속 매수세가 밑에서 들어와요. 왜? 자기네들이 눈으로 본 게 있거든. 근데 이제 올라온 게 봤으니까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뇌가 그래요. 어,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 샀다 물리고 네이버, 카카오 사다 물린 게 다 그래서 그래요. 계속 올라온 것만 봤으니까 고점에 사서 물리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올게요. 자, 보면은 올라갔다가 떨어져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질 때까지는 사람들이 야, 나한테 매수 기회를 주는구나. 내가 그동안 여기서 못 샀는데 아니면 여기서 샀거나 못 샀는데 떨어지면 매수 기회를 주는구나. 근데 이게 많이 올라서 떨어지다 보면 그다음에는 매수세가 받쳐주다가 그다음에 점점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매수가 안 들어와요. 겁이 나거든. 어, 이거 이제 올라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겁이 나고 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가 그다음에 죽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수들은 알아요. 아, 얘는 이제 죽었다. 추세가 죽었다. 상승 추세. 상승 추세라는 게 있어요. 상승 추세가 죽었구나. 그리고 이제 중장기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제 매도를 시작합니다. 수익 실현을 하고 또 고점에 샀던 사람들이 겁나서 팔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 위에서 산 사람들 안 팔아요. 개인들은 자기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히는 거를 견디지 못하니까 마이너스가 나면은 손절을 못 합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기적 추세로 이제 하락이 시작돼요. 그럼 어, 쉽게 상승을 했다가 원리상 파동의 원리상 상승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 종목이 계속 가기 위해선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M파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상승을 줬다가 조정을 적게 받을수록 다시 재차 상승을 전고로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상승을 했다가 많이 떨어질수록 전고를 돌파하기가 힘들어져요. 왜?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해요. 왜? 이 앞전에 물려 있는 거 다 사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위로 돌파시킬 힘이 필요하니까. 자,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볼까요? 어, 되게 기본적인 건데요.
자, 길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를 볼게요. 여기까지라고 보겠습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주식은 무조건 공부한다고 다 되진 않으니까요. 공부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올라왔죠?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조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 고점이 있잖아요. 전 고점을 돌파해요. 그 다음에 다시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이 나오고,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하고 요런 조정, 그 다음 상승을 하고 다시 요런 조정, 상승, 조정. 자, 이게 상승 추세에서 나타나는 흐름이에요. 이게 모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승할 때 다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상승 추세 구간이 있어요. 보시면 진짜 여러분 제발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상승 추세, 이걸 멈춰가면서 보세요. 상승 추세가 있어요. 상승 추세. 훼손되지 않는 상승 추세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금양도 상승 추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승하고 조정 주고 상승하고, 아니 그림이 잘못 그리네요. 상승하고 조정 주고 상승하고 조정 주고 상승하는 이 건강한 아름다운 차트의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 상승하는 추세가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못 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박스권이 되겠죠. 박스권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하락 추세가 되겠죠. 이 하락 추세의 대표적인 게 뭐죠? 카카오. 하락 추세의 대표적인 게 카카오고요. 볼까요? 상승 추세. 제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멈추고 2번, 3번 보세요. 상승 추세. 계속 사고 싶은 상승 추세. 못 사서 안 달라는 상승 추세. 여기서 꺾였을 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꺾였을 때 120일선 아래로 떨어졌을 때 우선은 이제 추세가 꺾였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해 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내려오거나 어느 정도 조정을 주거나, 이렇게 조정을 준 게 삼성전자고요. 지금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하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점을 만드는 패턴은 똑같아요. 카카오나 뭐 삼성전자나 고점을 만드는 패턴은 뭐 에코프로나 다 똑같단 말이에요. 대충 비슷해요. 그렇죠. 올라오는 패턴은 비슷한데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는 패턴을 어떻게 볼 것이냐인 거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량하잖아요. 우량하니까 이런 주식은 떨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받쳐준단 말이에요. 96,800원에서 5만원,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반토막 이상이 나질 않아요. 그쵸? 대부분 이때까지 시장이 완전 급락했을 때 빼고는, 이때도 시장 영향이 있었지만 어쨌든 삼성전자가 반토막이 나면은 완전 매수해야 될 찬스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늘 경험하죠. 여기서는 매수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는 매수가 안 나갑니다. 여기서 매수가 안 나가요. 제가 유튜브를 여기서도 찍었었는데 이게 경험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사서 계속 물려본 경험을 했으면 다음에는 이런 자리에서 사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좋은 종목이 떨어지면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지금도 2차전지가 폭락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종목들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다른 종목들은 밑에서 10배가 올라온 건 분명히 세력이나 이런 어떤 특정 스마트머니, 어떤 똑똑한 돈에 분명 작업이 있거든요. 밑에서 10배 올라온 종목이 회사만 좋다고 올라오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 있잖아요. 지금 이 회사는 실적도 뭐 잠깐 업황에 따라서 실적이 조금씩 컨센서스를 벗어날 수 있지만 실적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대략
네,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이제 PER을 제가 봐야겠지만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이제 이 저점 구간을 어떻게 이탈하나 지지하나 차트도 봐야 되고 업황도 봐야 되고 수급도 봐야 되고 PER도 보면서 담아갈 수 있습니다. 밑에서. 지금 사실한 얘기가 아니고요.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 2차 전지에 워낙 분위기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1등주잖아요. 대장주. 1등주. LG에너지 솔루션은 세력이 작업할 수 있나요? 시가총액이 얼마인데요? 작업 못해요. 이 종목은 결국엔 실적대로 갑니다. 실적대로 가요. 어쨌든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제 의견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워낙 이제 장도 많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여기서 바닥을 깨고 내려가면 여기가 또 저항이 돼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나중에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질수록 아마 굉장히 좋은 매수하기 편한 주식이 될 겁니다. 삼성전자가 떨어져 있을 때랑 똑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을 매수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매수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시장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네, 다시 돌아와서 제가 요즘에 예전에 제가 그 배터리 아저씨를 굉장히 좋지 않게 한마디로 제가 깠어요. 제가 배터리 아저씨를 깠는데 왜 제가 이 아저씨를 뭐라고 했냐면 그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타인에게 이거 사세요, 이거 사세요, 이거 좋습니다, 사세요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주식을 한 지 17년이 됐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돈이 다를까요? 2차 전지에 들어오는 돈이 다르고 배터리에 들어오는 돈이 다르고 무슨 테마주에 들어가는 돈 조금씩 성격은 다를 수 있지만 얼마나 다를까요? 똑똑한 사람들이 미리 선침해하거나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스마트 머니가 돼서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거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돈이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이 완전 성장성이 뛰어나서 고밸류를 뭐 퍼가 50에서 100을 평가받는 게 마땅하다라고 해서 성장주에는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지만 성장주의 이 높은 PER이 계속 유지되는 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상승할 때 카카오도 그랬고 네이버도 그랬고 성장주들 높은 펄을 잠깐 일시적으로 합리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종목은 야 성장성이 높으니까 PER이 높아도 돼. 예전에 카카오도 그랬고 네이버도 그랬어요. 그 예전엔 더 많은 종목들이 있었죠. 근데 결국에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배터리 아저씨에 대해서 그 아저씨가 도대체 주식시장에서 이뤄놓은 결과가 뭐고 결과 자기 계좌에 수익이 난 건 있겠죠. 근데 지금은 수익이 났지만 그 아저씨가 10년 동안 2차 전지 관련주를 투자했던 것처럼 다른 종목도 얼마나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낸지 검증이 됐나요? 그리고 그 아저씨 경력도 뭐 애널리스트라는데 어디서 뭘 했는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또 어디냐 어떤 채널에 선대인 아저씨인가 그 아저씨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 아저씨랑 똑같은 논조로 2배, 3배, 7배 뭐 나 진짜 어이가 없어.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전기차 업종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왜 도대체 분명 2차 전지에 물려 있어요. 자, 컨텐츠 분석을 해봅시다. 컨텐츠 분석. 배터리 아저씨를 사람들이 왜 좋아하나요? 그 사람이 주식을 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좋다고 하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수익이 나면은 거의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사람은 신이 됩니다. 그 추종자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 아저씨를 주가가 웬만큼 떨어지고 어느 정도 할 때까지도 믿어요. 왜? 그동안 아저씨가 얘기한 대로 주가 상승이 나타났으니까. 근데 이거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연 이 아저씨에 의해서 이 주가가 올라갔을까요? 주가가
10배 가까이 오른 종목은 분명히 인위적인 힘이 있습니다. 인위적인 힘이 있고, 그 전기차 보통 테마주가 있잖아요. 전기차 관련주들은 실적이 좋으니까 끌어올리기도 좋아요. 실적도 좋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이런 아저씨들 계속 사라고 부추겨 주니까 주가를 띄우기도 좋고 주가를 띄워서 개인한테 팔기도 더 좋단 말이에요. 이 아저씨가 과연 개인한테 이득이 될까요? 세력들이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제발 좀 아직도 배터리 아저씨 말 들으면서 선대인 아저씨 말 들으면서 선동되지 마세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오늘 20분 안에 영상 끊어야지 사람들 그나마 보는데 몇 분이죠? 15분이죠. 5분 안에 끊겠습니다. 시장은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자, 지금부터 2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전기차 주식을 사지 못해 안달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물려있는 분들이 있다면, 네,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전기차 관련 주식을 사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참고해 주시길 바래요. 자,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차전지 2차전지 관련주들은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가 장기 이평선 모든 역배열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역배열 구간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주가가 올라올 때마다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다 매물이 쏟아져서 이 매물을 받고 떨어지면서 바닥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뭐 잠깐 호재가 있어서 잠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상승 추세예요. 모든 이평선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 얘기는 뭐냐면 모두가 수익권이다. 지금은 121선 이하로 떨어졌죠. 121선은 6개월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럼 6개월 이전에 산 사람들의 밑으로 가격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6개월 그 전부터 산 사람들은 수익권일 수 있으나 6개월 이전에 1, 2, 3, 4, 5, 6개월 그 전에 산 사람들은 이제 손실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주가가 올라오면 지금 121선과 모든 장기 이평선들 있죠. 이 이평선들이 올라올 때마다 위에서 내 본전에 오면은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매물에 부딪히고 떨어집니다. 매물에 부딪히고 떨어지면 어떤 강력한 호재와 시장의 흐름과 돈의 흐름이 있지 않은 이상 이걸 돌려 세울 수가 없어요. 왜? 사면은 위에서 팔고 사면은 위에서 파니까.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 분석에 지금 좋지 않은데 자꾸 2배, 3배, 7배 뭐 자기가 밸류에이션 분석했다. 이건 개소리예요. 시장이 성장하고 침투율이 낮고 멀리 봤을 때 맞다. 이런 얘기는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제는 전문가라면 적어도 디테일한 것들을 분석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 이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네. 자, 기술적 분석 다시 넘어올게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래요. 반토막이 났잖아. 제가 왜 배터리 아저씨를 깠어요? 사람들이 손실을 볼까 봐 그 아저씨 말 듣고. 자, 그만하겠습니다. 자꾸 흥분하니까. 자, 차분해지고 릴렉스. 자, 이동평균선 아래 위치를 하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올라갈 때마다 매물을 부딪히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닥을 형성하게 돼요. 그러면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이게 대장주니까 에코프로겠죠. 지금 이제 하락 추세잖아. 이럴 때는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5년 10년 보고 한 달에 일주일에 하나씩 한 달에 내가 똑같은 평균 금액을 이렇게 사서 들어간다 이러면은 모르겠지만, 내가 돈이 있어서 한 번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이럴 때 사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자, 보세요. 100만 원에 산 사람이 100만 원, 여기가 이제 만약 50만 원 찍고 올라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찍고 1년 반이 걸려서 100만 원이 와야 본전인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좋은 주식이라고 한다면 내가 매수가가 낮아야 돼요. 50만 원에 산 사람은 100만 원이 가면 2배가 될 수 있잖아요. 100만 원에 산 사람은 1년 반 동안 100만 원이 올라와야 본전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좋은 주식이라고 해도 추세를 봐야 되고 매수가를 낮춰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한 번에 뭉탱이 돈으로 사면 올라올 때마다 그 본전
심리에 맞춰서 떨어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저점을 봐야 되냐. 계속 하락 추세가 멈춰지는 구간이 옵니다. 어떻게든 멈춰지는 구간이 와요. 옆으로 이렇게 기는 구간이 와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기간이 와요. 하락이 멈춰지는 구간, 하락이 멈춰지는 구간. 이 에코프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련주들이 다 하락이 멈춰지는 구간이 옵니다. 그때를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지금 전기차 관련 업황이나 시장 전체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실적도 예상보다 컨센 하회고요. 그리고 전기차가 늘어나는 것도 속도가 더뎌지고요. 그 나라에서 정책도 조금씩 조절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기차 관련된 모든 시황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음극재, 양극재나 소재를 만드는 업종도 당연히 매출이 떨어지겠죠. 꺾이겠죠. 그러니까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부터는 차트나 이런 걸 안 보고 다른 걸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네. 자, 지금 에코프로 실적을 최근 리포트를 볼게요. 중장기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 상승 여력 9.8. 안 좋죠. 자, 시장의 분위기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 아저씨나 선대인 아저씨 얘기, 내가 이제 물려 있으니까 이 아저씨 말을 듣고 자꾸 물타기를 해서 빨리 반등이 나와서 내가 탈출하고 싶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중장기 실적 전망 하향 조정. 유럽 전기차 배터리 수요 둔화와 양극재 판가 하락으로 인한 실적 분위,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이 늘어나니까 침투율이 적으니까 3배, 7배 올라간다는 이런 건 개소리라고요. 왜 개소리? 누가 몰라? 다 몰라? 알잖아.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그걸 가지고 전문가라고 나와서 지금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포스코 홀딩스. 여기 이제 뭐 철강 업종도 있고 하니까 제반 업황은 쉽지 않지만 배터리 소재에 관한 모멘텀 둔화, 이 회사는 당연히 철강도 하니까 철강 소재 업황도 안 좋고 배터리 소재 관련 업황도 안 좋고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LG 에너솔루션 수요 앞에 장사 없다. 목표 주가 하향. 왜 하향할까요? 보면 다 나와요. GM의 판매량 목표 철회, 판매량 부진, 세계 배터리 판매량 성장률이 20% 수준, 내년에 추가적으로 둔화, 전기차 판매량은 10% 내외 증가에 그칠 전망. 자, 긴 호흡의 매수 전략을 추천한다. 그 다음에 삼성 SDI. 그나마 뭔가 제가 봤던 거죠. 이렇게 보다 보면 삼성 SDI는 점점 부각될 매력. 컨센서스가 상회한대. 남들은 다 컨센서스 대비 하회하는데 컨센서스는 시장의 예상이고요. 하회한다는데 얘만 상회한대. 그럼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거죠. 사라는 게 아니고요. 저도 이렇게 사라는 말씀 쉽게 안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쉽게 사라고 하냔 말이에요. 자, 볼게요. 테슬라. 그냥 검색하면 나와요. 테슬라는 1등주잖아요. 전 세계 전기차 1등주예요. 우리나라 배터리 1등주는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그쵸? 분기 실적 실망. 테슬라가 그 판매 목표 대수를 맞추려고 가격을 할인해서 팔아요. 그럼 이익이 줄어들겠죠?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파는 거, 테슬라 그렇게 판매를 했어요. 지금 보시면 테슬라가 순이익과 매출에서 시장 예상치를 밑돈 것은 2019년 2분기 실적 이후 처음이다. 안 좋아요. 분위기 딱 봐도 분위기 안 좋죠? 자, 테슬라 3분기 순이익이 작년보다 44% 감소. 그냥 구글에서 전기차를 쳐도요. GM 호실적에도 생산계획 폐기, 완성차 전기차 전환 급제동,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흐름이 나타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기차 관련 흐름도 좋고 차트도 좋고, 그다음에 배터리 아저씨가 개인들한테 사라고 보채줘서 개인 수급도 많이 들어오고, 결과적으로 이제 위에서는 반토막 났고,
차트가 좋을 때는, 상승 추세일 때는 모든 것들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하락 추세에서는요, 이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하면 매물이 나오고, 반등을 하면 매물이 나오고, 반등을 하면 매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월 분할 매수로, 일주일 분할 매수로 그냥 난 이렇게 계속 1년, 2년, 3년, 4년 사모을 거야 하는 사람들은 이제 매수가가 낮아지니까 올라갈 때 적용을 받죠. 근데 늘 이게 이게 분할 매수하는 사람과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을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이 달라요. 근데 개인들은 많이 떨어지면 그냥 여기서 사면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이 아저씨 자꾸 나와서 사라고 하던데, 제발 유튜브 채널에서 조회수 뽑자고 배터리 아저씨 데려오고, 선대인인가 이 아저씨 데려오고. 왜 이 아저씨 데려오는지 알아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요. 왜? 지금 안 좋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게 뭐야? 내가 물려있는데 올라갈 거다, 참마라, 더 사라, 기대해라. 그래야지 정신은 승리하거든. 근데 이 아저씨 제가 그래서 봤어요. 뭐 하는 아저씨지? 경제연구소 뭐 한다는데, 경력,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의 위원. 이 아저씨가 기업의 밸류에이션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주식을 본인이 투자를 해서 수익은 내야 받나? 아니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왜 개인한테 나와서 많이 영향력을 미치는 유튜브에서 왜 이걸 7배, 8배, 6배 간다, 그런 쓰레기 같은 썸네일을 달면서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냐는 거예요. 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 진짜 이 유튜브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주식에 있어서는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2차전지, 예전에 셀트리온, 신라젠, 왜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냐고요. 왜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냐고요. 아, 네, 오늘은 너무 답답해서 잠깐 시간이 나서 영상을 찍어 봤어요. 제가 저 유튜브 지금 100 몇십 명밖에 안 돼요. 제가 이 아저씨 까서 무슨 낙을 보자고 선대인 아저씨 까고 배터리 아저씨 까냔 말이에요. 이제 좀 제 마음 이해가 되나요? 제가 계속 해왔던 것들이 진심이 전달될 거 아니에요. 반토막 나고 금양도 제가 실적도 안 나오는데 주가가 날아간 종목 하니까 거기 아저씨에게, 거기다 배터리 아저씨 까면서 얘기하니까 댓글로 막 왜 지금도 댓글 달아보시지 왜? 예? 그 아저씨도 얼마나 저한테 댓글 달아가지고 배터리 아저씨 욕했다고 엄청, 예? 계속 댓글 달던 아저씨 있는데, 신고한다고 했던 아저씨 있는데 왜 신고하시죠 왜? 사라고 해서 고점 대비 반토막 나게 해서 개인 손실 나게 한 아저씨는 잘한 거고, 저는 그거 위험하다고 얘기한 저는 잘못된 건가요? 네, 자꾸 얘기하다 보면 흥분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28분 정도 됐는데, 저는 전기차 뭐 좀 더 업황이 좋아져서 이제 매수를 추천할 수 있을 때쯤 되면, 아니면 바닥을 잡았다쯤 되면 나타나겠습니다. 더 이상 선대인 아저씨 오늘 처음 깠는데 계속 나오더라고요. 배터리 아저씨 까는 거 전 오늘로 여기서 마무리하고, 전기차 관련 주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분간은 접근하지 마세요. 매월 내가 나눠서 그냥 너 2년, 3년 보고 사는 거 아니면 전기차는 지금은 접근하지 마시고, 바닥에서 신호가 나왔을 때 그때 접근하시고, 그때는 제가 영상을 들고 나오겠습니다. 더 이상 저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를 당분간 찍지 않을 거예요. 오늘로 종집을 할 겁니다. 네. 정말 제가 걱정한 것처럼 주가는 반토막이 났어요. 개인들이 많이 물렸고 많이 손실을 봤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걱정이 돼서 고점 근처에서부터 걱정이 된다. 사지 마셔라. 비쌀 때는 사지 마셔라. 남의 얘기 듣고 사지 마셔라. 남 얘기 듣고 사지 마셔라. 얘기를 드린 거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돼서는 전 여기서 끝낼게요. 네, 지긋지긋하네요, 정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